오늘은 이재명이 큰 아들내미 그 사단을 좀 씹어보겠습니다. 이재명이 큰 아들내미가 할머니 초상 치르고 그 다음날 꼭두새벽 아침 7시에 일어나가지고 바로 노름방으로 뛰어가가지고 뭐 11시간인가 컴퓨터에 부하가 걸릴 만큼 투전질을 하다가 그 딴 돈을 들고 매춘하는 안마방으로 갔는데 서비스가 시원치 않아가지고 내상을 입었다나 어쨌다나 하는 아주 퇴폐적이고 쾌락추구형 글을 SNS에 올려가지고 호사가들 눈에 이 글이 띄어가지고 언론에서 지금 입방아들을 쪄대고 있습니다. 지금 대선 정국 아닙니까? 상대방 이빨에 낀 고춧가루만 보여도 뭔 빨간 염색을 한 거시기 털이 이빨에 끼었다고 트집을 잡는 마당에 우리나라 정치판 참 똥통입니다. 요만한 걸 물고들 하여튼 이런 판국의 유력 후보 재명이 아들내미가 불법 노름에 떡방을 다니고 했다면서 트집거리 가십거리가 돼가지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재명이가 대가리를 숙이고 사과도 하고 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초상 치른 그 다음날 노름방으로 뛰어가서 전전하고 뭐 특히 매움하는 데를 들렀다는 이런 대목에 제 어릴 때 살던 우리 집 그 건너편 집 생각이 났습니다. 그 앞집은 할머니 한 분의 아들 부부, 손주 2명, 손녀 1명 이렇게 6식구가 살았는데 그 집 할머니는 한쪽 다리를 절어요. 쩔뚝거리면서 1년 내내 그냥 같은 옷, 때에 찌든 옷을 입고 온종일 일만 하셨습니다. 허리 굽고 다리 저는 이 할머니는 양장 빼 입고 보험회사 다닌다는 며느리, 출근하는 아들, 손자, 손녀 등교하기 전 새벽들이 일어나서 아침밥을 짓고 다들 나가고 나면 빨래하고 청소하고 하여간 왼종일 찔뚝거리면서 일만 하시는데 손주들이나 아들 부부는 이 할머니한테 그냥 함부로 막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했습니다. 친할머니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식구끼리 초상을 치르는데 교회에서 몇 명이 와가지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노래 몇 절 부르고 간 다음 무슨 잔치집처럼 깔깔거리고 웃음소리가 담을 넘어 끊이질 않고 들립니다. 이틀째인가 내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저녁 밥상 이제 앞에 앉았는데 할아버지는 이제 식사하시기 전에 그냥 눈만 감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진지를 드시고 했는데 그날따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할머니 좋은 데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저를 드시는데 그 집에서 애미 행복한 웃음소리가 우리 할아버지 기도를 비운 듯이 막 까르르 하고 들리니까 할아버지가 이 불쌍 것들 하면서 수저를 상에 딱 놓고 일어나시더니 문을 벌컥 열고 그 집을 향해 가지고 이 불효막심한 것들아 개가 죽어도 그러지 못할 거다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할머니가 불이 나게 일어나서 할아버지 입을 막고 그러셨습니다. 그 집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일요일엔 아주 어김없이 온 집안이 빼입고 성경책 들고 교회에 가고 그리고 나면 할머니는 애들이 신다 버린 양말 꼬매가지고 그거 신고 며느리 속옷부터 잘못 바르면 또 야단 맞을까봐 깨끗이 해서 빨래줄에 걸고 이러는 걸 그냥 보고 그랬는데 재명이 아들이 할머니 초상 끝난 다음 날 새벽들이 노름방에 뛰어가고 매춘집에 들렀다고 하길래 저는 무뚝 그때 이 불쌍 것들 집구석이 생각이 난 겁니다. 이재명이는 자서전에 고향을 떠나게 된 건 초등학교 졸업한 직후 3년 앞서 성남으로 떠난 아버지를 따라온 식구가 상경을 했다. 고향을 떠난 데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 지통마을 그 오지에도 한때 도리 식구
디스코땡이 대대적으로 유행했다. 아버지도 마을 주민과 어울리시며 잠시 쉼취했고 덕분에 그나마 있던 조그만 밭되기마저 날려버렸다. 아버지 상경에는 이런 배경이 있었다라고 자서전에 썼어요. 그 어느 단체가 억하심정에 이재명이 아들 불법 도박을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야당은 연일 이 후보 아들이 1년간 이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한 곳에서만 200여 건의 그 도박을 하고 난 후기를 올린 점으로 볼 때 상습 도박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 제명이 이 큰 아들내미가 할아버지를 닮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로부터 집안 망하고 몸 망친다는 폐가 망신은 이 노름꾼한테 딱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도박 중독은 세계보건기구가 마약 중독하고 같이 자기 의지만으로는 멈추지 못하는 정신질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도박 중독에 빠진 친구놈 경험이 있는데 어느 날 중학교 동창놈이 생전 안 하던 전화를 해가지고 야 자세히 묻지 말고 돈 300만 빨리 보내 그러는 거예요. 그 전화를 받을 땐 얼마나 화급한 일이 있으면 여태 전화 한 통 안 하던 놈이 나한테 일어나 싶어가지고 녀석이 보내온 계좌 번호를 이렇게 보고 어쩌나 하고 있는데 띠리릭 다른 동창놈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보니까 야 너 강태기 전화 받았냐? 그래서 돈 붙여달래지. 그 새끼 말이야 노름에 미친 놈이야. 그 새끼가 내 차 열쇠 훔쳐다가 강원랜드에 내 차 잡히고 노름할 정도로 아주 환장한 놈이니까 그놈 전화도 받지 마라 돈 절대 보내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냐 하며 물어보니까 이놈이 집, 땅, 은행에 잡히고 초가집 재산까지 거덜을 내가지고 마누라가 목을 매 죽고 늙은 부모가 애들 데리고 지금 저기 공터에 텐트를 치고 산다는 거예요. 제가 그 알코올 중독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봐가지고 술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 줄은 아는데 이 도박 중독도 알코올 중독하고 영락 없더라고요. 그때 알코올 중독 치료하는 병원에 가서 입원한 환자들을 만났는데 뭐 자진해서 온 자도 있고 가족이 데려다가 강제로 입원시킨 자도 있고 이런데 그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알코올 폐해를 알리는 영상들을 보고 서로들 모여가지고 다시는 안 먹겠다고 막 글도 쓰고 이런 정신교육 위주로 치료를 하더라고요. 알코올 중독도 같이 가지더라고요. 며칠에 한 번씩 진탕 먹는 놈에 매일 꾸준히 마시는 놈에 마시고 난동을 부리는 유형도 있고 대부분 나중에는 바짝 말라가지고 마시고 자고를 되풀이하다가 결국 내장이 터져가지고 피들을 토하고 죽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 병원에서 어떤 자가 양손에 붕대를 이렇게 감아놨어요. 그래서 의사한테 저 술병을 깨고 뭐 이래가지고 다쳤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마누라가 파출부를 다니는데 술 살 돈을 안 주니까 그 뜸 들이는 밥솥 있죠? 뜨거운 밥솥을 맨손으로 띄어다가 그걸 들고 구멍가게 앞에다 갖다 놓고 소주 몇 병을 들고 오느라고 그 솥 들고 가다가 손이 익었다는 거예요. 참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늙은 애미가 폐지 주워 가지고 번 돈으로 손주들 먹이려고 돼지고기 몇 근을 찬장에 사다 놨는데 그걸 들고 구멍가게 가서 소주하고 바꿔오는 놈에 하여튼 사람 폐인 만드는 악마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이 흔한 그 술들이 바로 악마였습니다. 이 병원 의사가 그러는데 인체의 세포가 알코올에 한번 푹 적셔져 가지고 중독이 되면 사람 의지로는 끊기가 불가능할 정도라고. 저 사람들 나가도 다시 술 먹을 거라고. 그때 다큐 만들 때 저는 그 중국집을 하는 한 사람을 쭉 관찰을 하기로 하고서 이제 팔로우를 하는데 그 사람이 퇴원했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운영하는 중국집에 갔더니 그 카운터에 앉아있는데 그 밑에 술병이 있더라고요. 고량주병이. 그래서 그렇게 안 드신다고 맹세를 하시더니 드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술을 안 먹으면 밤에
귀신들이 나타나고 벽에 새까맣게 벌레가 기어다니다가 막 떨어져가지고 콧속, 입속, 귓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약으로 마시는 거라고. 예, 무섭더라고요, 알코올 중독이. 할머니 초상 치른 다음날 꼭두새벽 노름방으로 뛰어갔다면 중독 환자 아닙니까? 저 어렸을 때 할아버지는 투전에 미치면 마누라 딸내미도 판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느 노름판에서 노름꾼이 그 상대 놈이 밑장 빼기로 화투장 하나를 숨기니까 그걸 보고 그냥 얼핏 칼로다가 손을 내리 찍었는데 손 찔린 놈이 손 안에 화투가 없으면 어쩌련 하니까 분명히 봤기 때문에 내 전 재산을 주마 손을 띄어라 이래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손을 쩍 여니까 화토장이 없더래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소음 뭐 다 주고 석 달 열흘을 쫓아다니면서 내가 분명히 봤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그자가 그때 그 방 천장을 뜯어봐라. 그 천장을 뜯어보니까 피 묻은 화토장이 천장에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게 노름에 미치면 일은 안 하고 이런 유사스러운 기술을 만드느라고 무릎 썩는 줄 모른다. 화투는 일본이 조선 망하게 하려고 들어온 것으로 한 번 빠지면 손모가지가 잘려도 그걸 못 끊게 된다. 화투장이 아예 손도 대지 마라. 이렇게 늘 쇠뇌를 시켜서 저는 지금도 화투를 보면 괜히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미나투도 못 두고 장기, 바둑 이런 당구도 못 쳐요. 정신의학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도박에 중독이 되면 돈을 딸 때 도파민이라는 마약 성분이 분비돼가지고 뇌를 자극한대요. 이 성분은 사람이 칭찬을 받을 때도 미량 나오는데 그래서 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생겼는지 아무튼 이 마약 성분이 돈을 딸 때 그것도 애를 태우다가 돈을 딸 때 더 많이 나온대요. 그 순간을 상상만 해도 환장을 하니까 정신병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포유류 수컷이 짝짓기를 할 때 그 종액이 배출되는 10초간 쾌감 때문에 죽도록 싸움질을 하고 그러는 게 그 10초 쾌감을 위해서 그러는 건데 도박 중독도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돈을 딸 때의 순간 쾌감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잃는다는 겁니다. 도박 종류는 무지기수죠. 뭐든지 다 도박을 할 수가 있어요. 내기. 이 생활이 어려워질수록 돈벼락이라도 대박 심리가 확산돼가지고 도박이 성행한다고 하는데 그 고대 로마 대형 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검투사, 승마 이런 데에 군중이 돈을 걸고 광분하고 거대한 도박장이죠. 최근에는 각종 전자 오락기를 사용하는 도박이 우리 생활 속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세대들한테 이 독소를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철저히 감시해야 하는데 못된 정권이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거를 만연시켜가지고 돈도 벌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김대중 정부에서인가요? 강원도 정선에 세운 강원랜드 아닙니까? 방송에 나오는 거 보니까 1년에 몇 명씩 자살을 한대요. 그 노무현 정권에서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바다 이야기. 전자 게임기를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막 자살자들 속출하고 재산 다 빨리고 아마 이재명이는 누구보다도 도박 폐해를 잘 알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이 성남시장 할 때 조폭 국제 마피아가 세운 코마트레이드란 회사가 이재명이 후원 세력으로 이제 의심을 받는데 이 회사의 주력 사업 중 하나가 바로 불법 도박. 이 회사가 태국에 그 불법 도박 서버를 두고 한국에서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제 돈을 버는데 이재명이 큰아들이 했다는 게 아마 이런 유의 온라인 노름입니다. 이 회사는 한국에서 채용한 도박 프로그램을 만드는 청년들을 태국에 데려다가 강제 노역 그러다가 2015년 임동준이라는 공대 출신 청년이 갈비뼈 7개가 부러지고 앞니가 부러지고 손톱이 빠지는 아주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됐지 않습니까? 태국에서. 조폭 회사가 하는 게 매음업소 운영, 불법 도박 이런 거 아닙니까? 저는 재명이 큰아들내미가 불법 도박 매음 의혹으로 애비 대선길에 권리적거리는 것은 그가 성장한 환경하고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들락거리는 걸 눈치챘는지 이재명이가 이런 방송도 했지 않습니까? 나쁜 짓에서 돈 버는 건 못하게 하겠다. 그 제 취미 활동이거든요. 안마 시술소 이러면서 퇴폐업체 선전하는 거 있잖아요. 그 보기 싫으시죠? 막 차에 막 꽂아놓고. 이거 제가 경기도에서 싹 없애버릴 거예요. 성남시에서 그렇게 했더니 성남시에서는 이거 그거 없습니다. 도박 중독 더 무섭습니다. 대권을 노리기 전에 아들내미 건사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모의 효도하고 정의와 의리를 지켜 음란하지 말라. 어느 집안에도 가풍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낄낄거리면서 노름하고 매춘하는 걸 자랑하는 후레놈들이 득세하는 나라를 만들지 맙시다. 자식 건사 잘합시다. 감사합니다.